상담 소개받은 이기대 정형외과 장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절대 하지 말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같아. 아름다운 선율 다음에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진은 그림이죠. 제가 어릴 때 살던 2층 집을 그려달라고 AI에게 부탁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려달라 했냐면, 저희는 1층 집에 살고 있었고 2층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그 남편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소리 지르는 거죠. 화장실을 다녀왔으면 손을 씻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남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부부는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 남편인 여러분들이 손을 매번 씻을 수 있기를,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콘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 작품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중절모를 선 중년 남자가 공중에 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비처럼 내리는 듯 하기도 한 그런 그림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재의식 속, 무의식 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하느님이 하실 일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FBT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약자는 Functional Balance Treatment입니다. 기능, 균형으로 치료를 하자. 이것이 FBT의 로고인데요. 이 창시자이신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십자가를 중앙에 넣었고, 이 FBT가 세계로 뻗어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로고입니다. 저의 통증치료 변천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런 앞의 경로를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TPI, 주사요법, 인트라무스쿨러 스티뮬레이션, 전치임요법, 프롤로테라피, 그다음에 서브쿠타니어스에 하는 뉴럴 프롤로테라피, 또 지금 제가 10년 넘게 쭉 해왔던 공증사냥법, 통사법, 그리고 최근까지 했던 정맥 통증학, 정맥의 역류에 대한 치료이죠. 지금은 FBT의 거의 99%를 통증 치료에 FBT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T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정맥 보고를 먼저 드리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정맥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측 설관절의 외측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61세 여자이고요. KL 그레이드 3, 우측 설관절 외측 통증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다시피 우측 외측에 조인트 스페이스가 시비어 내로윙이 있습니다. 여기를 FBT에서는
EOA라는 External Obliques Abdominis 에 있는 SAT, Superficial Adipose Tissue, Subcutaneous Layer죠. 거기에 DW 인젝션을 해서 오른쪽 무릎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은 EOA 그리고 Upper Abdomen SAT에 주사를 하였습니다. 적합 반응이 나타났고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절뚝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치료하자마자 파스 7에서 1로 감소하고 림핑 게이트 없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을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하루 지나면 다시 재발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피지컬 리그잼을 세밀하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론 포지션에서 니 플렉션을 하면 안티리어 사이가 당기게 됩니다. 보통은 타이트니스가 없어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그것이 타이트니스가 생기면은 일리오소아스의 콘트랙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오소아스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EOA와 럼버세크랄 에어리어에 그리고 그루테우스 맥시무스 에어리어의 SAT 치료를 한 6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파스 제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통증 없이 지내고 있다는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EOA 치료의 중요성과 또 그 다음 그것이 유지가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리오소아스 SAT 치료로 만든 임밸런스를 해결해 주니까 이런 것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FBT에 나오는 텀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데 FBT는 Functional Balance 트리트먼트이고 이것이 어디를 치료하느냐 하면 ECM 파이브로시스,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노세셉터가 센시타이제이션 되고 그것이 우리 인체의 임밸런스,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적인 예전의 방법이 아닌 펑셔널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그 치료법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통증은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모든 병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겠죠. FBT란 무엇인가? 문진이나 의학적 검사로 기능 부전을 확인하고 치료점을 설정한 후에 하이드로 다이섹션 등 주사요법을 시행해서 ROM 제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 LOM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함으로써 기능적 불균형이 회복이 됩니다. FBT의 핵심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시셉티브 센소리 인풋, 센소리 인풋이 계속해서 CNS로 전달되고 있는데 잠재의식 속에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CNS에서 모터 아웃풋을 또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내게 됩니다. 그것을 구조에 대한 치료가 아닌 기능에 대한 치료로서 정확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으로서 적합한 치료점을 찾아서 SAT, Superficial Adipose Tissue에 OPROTW를 인젝션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센소리 인풋, CNS에서 나오는 모터 아웃풋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댔을 때 즉각 반응이 일어나죠. 하면서 회피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노시셉티브 센소리 인풋이 끊임없이 나쁜 자세에 의해서 CNS로 전달이 된다면 무의식 하에서 모터 아웃풋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자세의 변화를 가져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그 이론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단세포조차도 이렇게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극이 들어오면 회피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런 것이 고등동물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회피 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통증 치료는 구조적 통증 원인과 고유 수용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에 의해서 불균형 자세, 구조 변화, 통증 유발 이렇게 돼서 구조적 요소를 중시한다면은 FBT 치료는 동적 기능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정적인 요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들을 감작된 통각, 노시세토들을 찾아서 기능적 불균형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통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리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기법인데 자세평가, 감각검사, 이학적 검사, FBT에서는 이학적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지즈 엔티티에 따른 치료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이학적 검사에 나타나는 포지티브 파인딩에 따라서 치료점이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성과 효과를 보면 시술이 슈퍼피셜 아디포스 티슈에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경험 많은 의사뿐만 아니라 초심자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ECM 파이브로시스에서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CM 파이브로시스는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의 정의는 세포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네트워크이고 구성 요소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입니다. 그 기능들은 신호 전달하고 재생 조절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겼다는 말은 ECM 성분의 병리적 과다 축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기전은 염증, 콜라겐 1,3의 과잉 생성, 그리고 ECM 분해 억제됨으로써 조직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ECM 파이브로시스가 어디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디지즈 엔티티가 달라지는데 근막 근육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 근막 통증을 일으킬 것이고 신경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 카팔 터널 신드롬, 타잘 터널 신드롬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과 인대, 관절에 ECM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 로테이트 커프, 텐디노패시가 일어날 겁니다. 피부, 피하 조직에 ECM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주로 FBT가 담당한 치료하게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ECM 파이브로시스를 썸머리하면 ECM은 모든 조직의 필수적인 기능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파이브로시스는 통증 생성과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이것이 ECM 파이브로시스가 노시셉터를 감작시켜서 노시셉션 일어나게 되죠. 그 ECM 파이브로시스 노시셉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통증 진단, 치료 타겟을 제시할 수 있어서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시셉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셉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노시셉터는 통각 수용체라고 하는데 해로운 자극을 감지하고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감각 신경 세포입니다. 이 그림은 FBT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노시셉션이 이렇게 의식하는 부분은 조금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데 리스판스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있고 포스처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역이 노시셉션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관절 계통의 미세한 손상을 감소시킬 것이고, 그렇지만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끊임없이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통 힘줄염들이 서서히 누적이 될 것이고 불편감을 유발하고 자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편안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에너지는 세이브 되겠지만 대신에 데미지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대에 이런 자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폰을 보는 것, PC 작업을 하는 것들에 의해서 거북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이런 배드 포스처를 취하게 되면 거북목에 의해서 목 뒤쪽에 티슈 하이폭시아가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고 ECM 파이브로시스가 생김으로써 조직 감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CNS로 전달된 신경 전달이 회피 운동을 일으키고 운동 제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밸런스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적 불균형은 구조에서 오는 불균형이 아닌 신체의 기능적 작용에 의한 불균형입니다. 노시셉토에 의해서 기능적 불균형에 의해서 전혀 다른 부위, 아까 첫 번째 정리에 나온 것처럼 오른쪽 무릎이 왼쪽 EOA의 노시셉션이 발생했는데 전혀 다른 반대편 무릎에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결해 주는 것이 통증의 근본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몸의 자세와 움직임, 센소리 인풋은 프로프리오셉션에서도 일어나고 이퀄리브리오셉션에도 또 노시셉션에서도 센소리 인풋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CNS로 전달되게 되고 모터 아웃풋이 일어남으로 해서 자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FBT의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 무의식 하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시셉션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CNS에까지 그 신호가 전달되고 이때 CNS는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스파이널 코드나 팔라무스 림빅 시스템 레벨까지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터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결론적으로 자세가 왜곡되고 기능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로딩이 인체에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테이트 커프 텐디노패시를 예를 들자면은 노시셉션에 의해서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각도에 유지가 된 나쁜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나쁜 각도에서 계속해서 모션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게 더 임핀지먼트는 심해질 것이고 염증이 더 악화될 것이고 염증이 악화되면서 로테이트 카프 테어가 일어나게까지 되면 의식하의 노시셉션이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치료했던 것은 이 통증을 잡기 위해서 염증 발현 일어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버자에도 쓰고 테어 부위에도 쓰기도 했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 무의식하의 노시셉션을 없애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데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하의 노시셉션은 왜 생기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셉터 센시타이제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여기 꼭
콘케이브 부위들이 대부분 노시셉토로서 작용을 합니다. 배 부위, 골반 부위, 또 포프리티알 에리아, 목처럼 컨벡스하게 만들어진 부위에서도 노시셉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너브 부착에 의한 생리적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스레시홀드가 감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노시셉션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눌려지거나 늘림에 의해서 그런 취약점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의식하게 노시셉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딩이 계속해서 걸린다면 데미지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경규가 탈구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을 빼랍니다. 이것은 FBT는 누가 의사회 회장이신 문철진 원장님이 창안하신 건데 어떤 경로에서 창안이 되었냐면 통증이 있거나 구조의 결함이 있으면 ROM 제한이 없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ROM 제한을 풀면 통증도 구조도 좋아진다. 여기에서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는 무의식하의 노시셉션 증가로 신체 리미테이션이 발생했는데 이 정적, 동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이상적 움직임이나 자세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이러한 해당 부위 또는 먼 곳에까지 로딩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2차적으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통증을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문제에 기인한 것을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이 FBT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 왔는데 FBT에서 노시셉션을 없애주면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정적인 검사에 대해서 기능을 파악하는 동적인 검사를 FBT에서는 하게 됩니다. ROM 제한, 기능 손실, ROM 제한이 풀리면 기능이 회복되고 기능이 회복되면 자세가 호전되고 통증이 호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 심정 검사를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약에 여기 엑실라 에리아에 노시셉션이 걸려 있다면 CNS 모터 아웃풋은 끊임없이 이 AB닥션을 제한하는 모터 아웃풋을 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의사가 진찰로서 AB닥션 테스트를 하면 이것이 제한되어 있구나, 통증이 유발되구나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감각 검사도 함께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그 진단은 이런 수동 심정 검사, 패시브 스트레치 테스트들을 상체, 허리, 다리까지 다 이렇게 스트레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감각 검사는 텐더니스 포인트들을 찾아서 SAT 노시셉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피치 앤 롤 검사도 있고 스킨 스트레치, 또 핀 포인트, 콕콕콕 찌르는 그런 텐더니스를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 SAT를 중요 핵심 치료 위치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SAT가 ECM 파이브로시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에 의해서 RM 리미테이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SAT 스킨이 우리가 외부의 유해 자극으로부터 가장 먼저 침범당하게 되는 제1차 관문일 거라는 것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너브도
S도 이렇게 엔트리먼트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AT 청에 치료를 OPRODW를 인젝션 해주면 이것들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AT에 주사를 놓으면 왜 좋아지는가에 대한 의문은 첫 번째는 뉴로 인플라메이터리 케미칼들을 더 시합시켜준다, 씻어내준다. 그래서 센시타이제이션이 해소가 되고, ECM 파이브로시스가 루저닝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젝션이 가해짐으로써 루저닝을 시켜줘서 엔트랩먼트를 해소해주고 하이폭시아를 없애고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켜줍니다. 결국 센소리 인풋을 제거하니까 모터 아웃풋도 없어지고 통증이 제거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처음 정리해서처럼 근육이 EOA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육에 직접 주사를 하지 않고 왜 아디포스 티슈에다가 주사를 했는데 치료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근막 텐션을 해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EOA는 복벽의 근막 라인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SAT 유착이 근막 장력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EOA 활동성 제한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SAT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신경 감작을 또 감소시킵니다. SAT에는 다량의 프리너브 엔딩이 있습니다. C5이죠. 이것이 유착, 감정되면 복부 근육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을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신경학적 감작 완화를 가능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림프 혈류도 회복시켜주고 근육 페이시아의 슬라이딩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작된 SAT청을 치료함으로써 이렇게 킹킹 엔트레먼트가 풀려지는 것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FBT의 치료점은 SAT만 있느냐? 주로 SAT를 치료하지만 이렇게 캡슐도 텐던도 septum도 아테리올들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노시셉터가 많은 것이고 어드이존이 잘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북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MAA라는 마그노 아틀란토덱시알이라는 SAT 부위를 굉장히 빈번하게 중요한 치료점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노시셉션이 일어나면 플렉션 했을 때는 스트레치가 일어나겠지만 거기에도 자극을 받을 것이고, 익스텐션 했을 때에는 컴프레션의 자극이 일어나서 또 노시셉션을 더 자극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론을 서머리하면 정적인 자세로서 이런 ECM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아테리나 너브를 포착하게 되면 노시셉터 감작이 일어나고, 이러한 무의식들이 1차적으로 노시셉션을 일으키고 CNS에 신호를 전달해서 모터 아웃풋, 그래서 기능적 불균형, 이 불균형을 신체의 어딘가에 모르게 로딩을 증가시킵니다. 이 증가된 로딩이 손상을 초래하고 최종적으로 환자는 통증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노시셉토, 센소리 인풋, CNS, 모터 아웃풋, SAT에 인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78세, 양측 발바닥의 이상 감각입니다. 하이퍼세지아도 있고 말랑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맥 통증 치료로서 스클로로 테라피를 6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6번을 했는데도 역류는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FBT로 안테리어 라테럴 사이의 SAT,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SAT, 앵클 부위의 SAT 3회 치료하고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처음 정리하고 비슷한데 힙 조인트 페인으로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 이분도 림핑계획이 심했습니다. 버스 기사인데 정년이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만 걷게 해달라. 수술은 뒤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목 뒤 또 어프 트라페치우스 허리에 SAT 치료를 하고 가장 중요했던 부위가 힙 조인트에 안티리어 캡슐에 인젝션을 하고 3회하고 치료 종결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데 한 달 뒤에 오라 그러니까 안 오겠다. 다 나았는데 왜 와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짜증을 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앞에 무릎도 마찬가지고 지금 힙 조인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을 물론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2년 내지 5년 심지어 10년까지 통증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느냐는 결론입니다. 테니스엘보를 저는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운동이 됐건 일이 됐건 끊임없이 나쁜 자극을 주고 있으니까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일의 강도가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치료하고 나면 좀 호전이 됐다가 또 금방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아프다고 와서 주사 맞고 대신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의사로서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회는 VVA라고 해서 바조모토 비스랄 에이프런트 파이브 아테리오를 치료하는 부위를 3회하고 나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되었던 분입니다. VVA 치료이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니 조인트 이퓨전이 이 치료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환자가 제 경우로 다 된 건 아닌데 FBT 카페에 올라오는 분들의 정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을 고수들은 다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3케이스 정도를 니 비전을 FBT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치료 부위는 인규날과 사이 어닥터 그리고 펙투스 페모리스 그리고 파텔라 베어리어의 SAT를 치료하는 겁니다. 2회 치료했을 때 막 30cc 이렇게 나오던 이피존이 7cc로 감소했고 7회에 걸쳐서 치료를 했더니 2cc 정도로 환자는 만족해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5월 때 부산 FBT 부산 지회를 만들어서 그때 선생님 중에 어깨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어프 트라페치우스가 수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24시간 뻐근하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FBT로 그날 즉각 반응이 일어났던 분이었습니다. 피지컬 리그제는 목 플렉션부터 익스텐션, 그다음에 오블리크 플렉션, 오블리크 익스텐션. 그래서 통증 있는 부위 또는 LOM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분은 그다지 LOM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다시피 하게 어깨 아픈 분은 목 뒤쪽 어프 트라페치우스 이렇게 치료하는 대로 치료를 했습니다. 바로 MAAV라는 C7과 C3에서 땡잉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반응으로 치료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목 뒤에 주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여기가
풀리는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AT에 주사를 준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기는 일리아 크레스트 부위를 하는 것인데 아주 능숙한 분이라 굉장히 빠릅니다. 서브쿠테니어스 티슈에 프로디타 분류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구는 그 투웨스트 펌프에도 이런 비슷한 기구를 쓰는데 이 기구를 쓰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24게이지 8cm 니들입니다. 그래서 일리아 크레스트를 주사했더니 숄더 에비덕션이 좋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갑니다. FBT 입문하기는 우선 책을 읽어야 될 것이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FBT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짝수달 대전에서 FBT 일반 세미나가 열리고, 이것은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세미나가 언제 열린다라는 그것이 늘 공지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BT 부산지회를 만들었는데 둘째 수요일에 센텀종합병원에 8시부터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부산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이고요. 그래서 FBT는 꿈이 큽니다. 2026년 FBT 2판이 나올 것이고 영문판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2029년 세계 FBT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남편이 손 안 씻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손 씻는 것을 매번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